출발했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앞으로 나오고 잘 있습니다. 됐어요. 먼저 이상화. 자, 벌써 좋아요. 내려가죠. 내려가죠. 자,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끝을 보고 안정스럽게. 그렇죠. 이상화 그렇죠. 금메달. 초 2판을 했습니다. 올림픽 신기록, 올림픽 신기록, 올림픽 신기록 금메달입니다. 이제 태극기를 들고 400m 빙상 트랙을 돌면서 제일 높은 곳에서 받아 든다는 느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빙상 여제 영원한 우리들의 국가대표 이상화 씨입니다. 열기가 뜨거운데요. 반갑습니다. 먼저 충남 태안 학생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화 씨, 네. 정말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네, 인기가 많네요. 네. 역시 차분하셔. 역시 국가대표. 아니 사실 반장으로만 뽑혀도 책임감이 크고요. 뭐 아이돌 그룹의 리더만 하더라도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지는데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국가대표가 됐을 때 그 받는 중압감이란 굉장히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 저 네. 많이 컸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원래 해왔던 게 운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노력을 이제 결과로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업고 갔죠, 뭐. 네. 전 정말 개인적으로 이상화 씨한테 궁금했던 게 이상화 씨 하면 떠오르는 게 워낙 경기장에서 무표정 하시잖아요. 그렇죠? 경기 뛰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기에 그렇게 늘 담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심리 싸움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여유로운 척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집중해야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무표정이 제일 강했던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제 실력을 믿고 그냥 앞길만 보는, 전진하는 그런 마음까지. 네. 반응이 너무 좋네요. 오늘 뜨거워요 정말. 네. 응. 수영 선수들도 그렇고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 경기에 앞서서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네, 그쵸. 이상화 씨도 음악을 혹시 듣나요? 저 엄청 많이 듣죠. 왜냐면 저희 경기가 굉장히 사실 인기 종목이에요. 500m 경기가. 그래서 이제 많은 관중들이 몰리는 경기이긴 한데, 환호 소리를 경기 전에 듣고 싶진 않은 거죠. 더 긴장이 될까 봐. 그래서 음악을 계속 듣는데, 전 이번 평창 올림픽 때는 그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국가대표 클래스. 예. 이상화 씨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는 그 국대급 노래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주시죠. 저는 좀 의외예요. 근데 왜요? 약간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약간 클래식 클래식이나 같은 발라드나 거를 그죠?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신나는 노래 들으시네요. 그 처지잖아요. 우리는 빨리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텐션이 떨어지면 아 안 되니까. 스피드가 생명이니까. 근데 그 노래 제목도 고민보다 고예요. 그쵸. 네. 근데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이상화 씨의 고민 요즘에 굉장히 행복하시다고 알고 있는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고민 어떤 게 있을까요? 참 궁금하네요. 사실 저의 20대 삶은 선수로서 계속 살았잖아요. 근데 은퇴 후의 삶을 제가 어떻게 또 정상을 지켜야 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금메달 같은 삶을 살아야 될지. 제가 코치가 되어서 이제 저의 제자를 키워보거나 한거나 이런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응이 역시 너무 좋아. 응? 고민조차도 멋있는 진정한 국가대표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희 국가대표급 강연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멋진 강연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좀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대해 주세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꿈의 강연 국가대표
이상화 씨가 펼칩니다. 여러분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문 강연자가 아니어서 이 자리를 어떻게 채워가야 될지 참 걱정 많이 하고 오셨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네, 큰 용기 얻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케이트를 탔어요. 그리고 줄곧 탔으니 횟수로 25년째 타고 있는 셈이죠. 네, 사실 한 직업을 25년 동안 유지한다는 자체가 생각만큼 쉽진 않아요. 그렇죠? 숱한 부침과 슬럼프 그리고 부상의 악재까지 많은 고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도 있는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처음 스케이트를 신었어요. 그땐 친오빠가 먼저 스케이트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특기 활동으로 꾸준히 하면서 점점 재미를 붙여갔어요. 근데 그 얼음 위에 올라가자마자 제가 웬만한 애들은 다 제끼고 앞으로 막 나가고 제가 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일단 재능은 확인한 셈이죠. 그때부터 승부욕이 강했던 저는 스케이트를 열심히 탔어요. 남녀 구분 없이 웬만한 애들은 다 제꼈고 그리고 1등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타고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의 권유 그리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선수가 되어서 시합에 나갔는데 막 성적을 내고 하니까 주변에서 스케이트 신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그냥 좋았어요. 그때부터 일기에 국가대표가 돼서 이름을 빛내고 싶다라고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루는 3학년 연습 도중에 넘어졌어요. 스케이트 날에 얼굴을 찍히는 사고를 당합니다. 네, 오빠들 뒤를 따라가는 연습을 하다가 앞에 있던 오빠가 스케이트 날을 높게 들어서 제 얼굴이 찍힌 거죠. 그 당시 너무 크게 다쳐서 너무 무섭기도 했고 그런 기억이 너무 크게 남아서 그 이후에는 스케이트를 못 신겠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스케이트를 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또 참 제가 웃긴 게 저희 친오빠가 스케이트 선수이다 보니 스케이트장을 또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탔던 친구들을 보고 있는데 저보다 못 탔던 애들이 막 1등하고 이러니까 저의 승부욕이 이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승부욕을 참지 못하고 저 자리를 탈환해야겠다. 이런 승부욕이 생기면서 결국 1년 만에 스케이트를 다시 신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케이트를 다시 탄 다음부터는 단순하게 국가대표 이렇게 4글자만 생각하면서 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올림픽 금메달, 세계 신기록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성공의 첫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국가대표가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꿈에 그리던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첫 목표가 올림픽 금메달 혹은 세계 신기록이었으면 스케이트를 탔어도 금방 또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너무 멀고 어려운 목표는 사실 잘 안 보이잖아요. 물론 국가대표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였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도전할 만한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국가대표가 되고 나니 제가 꿈꾸던 세계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선수들과 경기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흥분이 됐었고 그리고 나도 이런 무대에 오를 수 있다니 감정이 벅차오르고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실력차가 있으니 정상권과는 거리가 멀었고 세계의 벽은 너무 높았어요. 내가 국내에서는 1등만 했는데 역시 세계대회 무대는 다르구나. 너무 높구나.
저는 시합에 열심히 참가하면서 조금씩 기록을 줄여나가고 그리고 순위를 정해가자라는 목표로 임하면서 정말 독하게 훈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제가 상위권에 다가가면서부터 제 이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이상화라는 선수가 있는데 나이가 아직 16살이더라. 근데 너무 잘 탄다 라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제 귀에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오늘도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데 그때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1등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보다는 내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다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화는 당돌하다, 매번 뭐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대회에서 떨었고 그리고 매번 실수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더 당당한 척을 했고 자신감 있는 척을 하곤 했죠. 그렇게 해서 제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시상대에 올라가는 걸 목표로 했어요. 매일 자기 전에 저기 가운데 1위라고 쓰여진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기분일까? 링크장에 애국가가 울려 펴지면 어떤 기분일까? 그렇게 꿈꾸다 보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올림픽 무대가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첫 올림픽 도전은 2006년 토리노 올림픽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 그쵸. 아니요, 다 틀렸어요. 네, 그 당시 제가 5위를 했어요. 네, 그때 당시 저의 나이는 17살이었거든요. 네. 그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올림픽 무대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정말 큰 무대였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세를 바꿔볼까? 운동량을 늘려볼까? 그렇게 많은 생각들 중에 고른 것은 다시 처음부터였습니다. 모든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결과물이 생깁니다. 2007년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는 동메달을, 그리고 2009년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당시 세계 기록 보유자인 독일의 예니 볼프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하였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밴쿠버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저는 몰려오는 많은 감정들이 있었어요. 난 해냈다라는 성취감, 그리고 먹을 거 못 먹고 자제하면서 운동만 하던 지옥에서 탈출한 이 해방감, 이런 감정을 만끽하기도 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즌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론에서는 밴쿠버의 깜짝 금메달, 그리고 떠오르는 샛별 이상화, 그리고 유일한 500m의 여자 기대주 이상화, 뭐 빙속여자 이상화, 이런 타이틀로 기사들을 만들면서 주변에 이러한 기대감이 저를 더 부담을 안겨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된 시즌에서는 금메달을 딸 수가 없었어요. 부담감은 저에게 악재로 다가왔으니까요. 저도 올림픽이 끝났으니까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막 뭐 놀이공원 가서 친구들이랑 막 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정신 상태가 나약해져 가고 있을 때 누군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밴쿠버로 만족하는 거야? 너 아직 어리잖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는 겨우 목표를 하나 이뤄놓고 그 다음 목표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올림픽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에게 뜻하지 못하는 일이 찾아옵니다. 운동선수들을 가장 위협하는 큰 적, 스케이트 선수에게 무릎 부상은 정말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근육의 피로가 급증하면서 관절의 정렬들이 깨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 무릎, 연골의 손상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팅 자세를 취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스케이트 선수에게 정말 치명적인 일이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 제가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낼 것 같아요, 여러분? 아, 담담하게. 그쵸.
제가 사실은 보기보다는 굉장히 속마음은 열이 납니다. 그래서 방에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년이 바로 올림픽인데 이렇게 부상이 나를 올림픽을 못 가게 되는 것일까라는 이상한 생각들도 들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저는 꾸준히 또 다른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부상이라는 핑계를 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놓여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스케이트와 흡사한 근육을 쓰는 사이클 훈련으로 대처를 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스케이트를 못하는 대신 사이클로 운동량을 늘리고 그리고 무릎 주변 강화 훈련을 시키고 무릎 주변의 근육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절하기보다는 해결 방법을 찾아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온 조심은 저에게 세계 신기록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영광을 영상으로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출발. 좋아요. 잘 따라갔네요. 자, 100m 통과 기록을 봐야 되는데 약간 주춤했던 그렇죠, 좋아요. 이상화. 괜찮습니다. 자, 이상화. 좋아요, 이제 지금. 4코너 빠져나옵니다. 돌아가죠. 자, 힘차게 약간 옆으로 이상화. 밀어줘야 된다. 결승전 얼마 자, 남지 들어와야 돼요. 않았습니다. 끝까지 밀어줘야 된다. 36초 57. 36초 세계 새로운 세계 신기록. 신기록입니다. 36초 57. 대단합니다, 이상화. 지금 봐도 참 잘하네요. 2012년 시즌부터 총 4번이라는 세계 신기록도 세웠고 그리고 그 효과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잘하는 사람, 난 항상 1등을 해야 돼 이런 강박관념에 살게 되었어요. 정상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 하나 할 때 2개를 해야 했고 그리고 남들 쉴 때도 저는 운동을 더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등만 하고 정상만 지켰던 평탄했던 저의 앞길에 라이벌이 나타납니다. 바로 일본 선수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왔죠.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나오 선수가 세계 1위 그리고 제가 2위였기에 매번 시합을 마지막 주에서 같이 했었어요. 잡힐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상으로 인해서 제가 갖고 있던 감각과 속도를 잃어버린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한 발이 안 잡히더라고요. 한일 전이었기에 마음의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티 안 내고 올림픽을 준비한다는 건 심리적인 부담이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나오 선수의 몸이 너무 좋을 때라 저도 그 기분을 잘 알잖아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타면 1등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 너 즐겨라. 나 다 해봤던 거다. 어차피 중요한 건 올림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있던 모든 시합들에 난 나고 넌 너야 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라이벌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것 그리고 노력은 지지 않는 것 이렇게 한다면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는 일본 선수 덕분에 목표 의식이 생겨서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올림픽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창에서 열리는 링크장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 몸도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경기가 밤 10시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의 경기 시간에 맞춰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새벽 3시에 자서 오전 11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패턴 말이죠. 그리고 결전의 날. 마치 전 세계의 사람이 제 경기장에 모여있는 것처럼 함성 소리와 환호 소리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어깨가 으슥해졌습니다. 그 열정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여러분. 재생해주세요. 출발했습니다. 발을 걷고 네, 좋았습니다. 지금 초반 100m
네, 지금 다리를 빨리 모으고 상체 좀만 붙여주고요. 네, 네. 좋아요 지금. 이상화 선수 네, 이상화 선수 좋아요 지금 100m. 100m 네, 좋아요. 이상화 선수 좀 안정적으로 계속 안 돼. 빠릅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안정적으로 코너. 네, 직선 이상화 길게, 직선 길게. 내가 가능한지 빠르게. 이상화 마지막 직선 기회를 선수. 이상화 직선 이상화 길게. 이상화 직선 길게. 이상화 직선 길게. 37초 33입니다. 네, 37초 잘했습니다. 33. 이 경기 당시 초반 100m까지는 정말 빨랐어요. 근데 그 작은 욕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코너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못해서 거기서 속도가 줄게 되더라고요.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냥 이건 아니구나. 금메달은 아니구나.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 금메달은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관중석에 계신 우리 국민들이 저를 향해서 괜찮다고 막 잘했다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거기서 더 울컥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상화 선수의 스피드 스케이팅 그 레이스는 황금빛 내 인생이 분명합니다. 네, 예. 제 마음속에 영원한 금메달리스트, 영원한 500m 챔피언은 이상화 선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은 선수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많이 성숙해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순위와 상관없이 하나가 된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아쉬운 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림픽에서 2등한 것도 잘했죠, 여러분? 지금의 저는 은퇴를 했지만 아직도 나는 나라는 자신감을 되새기면서 계속해서 목표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어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때 우리 행동에는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공유하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자신이 이뤄낸 성과를 또 공유하세요. 자신이 감시받고 그걸 인식하고 있다면 목표에서 벗어날 일은 없거든요. 본인의 한계에 또 도전하세요, 여러분. 도전은 꾸준히 누릴 수 있는 본인의 행복이며 그런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면 어느샌가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에너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가능성을 믿고 또 도전하세요. 감사합니다.